그림과 같이 이제 5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내접하는 예각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ABC가 하나 있는데, 뭐 이런 조건들을 줬죠. 이제 선분 BC, 그 다음에 뭐 이런 길이와 각도를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DOE라고 되어 있는데, O에서 D하고 E 같은 경우에는 수선을 그은 상황이라서 여기가 이제 직각이고 직각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각형에 대해서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90도기 때문에 세타에 대해서 이게 마주보는 각이 이렇게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을 했어. 보면 이제 결국은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여기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분의 6,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관계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다음과 같이 이제 사인 법칙으로 이제 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사인 세타를 구했으면은 이제 코사인 세타도 구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림과 같이 이제 선분 BC의 길이가 4인 이런 삼각형을 하나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직각이고요. 여기가 외곽의 이등분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외곽이라 함은 이렇게 연장선을 하나 그었을 때 이 외곽 바깥쪽에서 생기는 각을 외곽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각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반으로 가른 거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죠. 연장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삼각형 바깥쪽에서 생기는 이쪽 각도를 이런 식으로 이제 둘로 이등분했어요. 그래서 외곽의 이등분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어졌을 때 바깥에서 어떤 점 P에 교점이 생기게 되고, 선분 PB의 길이 아직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각의 표현을 조금 특이하게 줬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부분을 아예 세타로 보게 되면 ACB의 절반을 ACB에 대한 절반을 세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ACB를 이런 식으로 2세타로 이렇게 잡아 놓으면 문제 푸는데 조금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하나 주고 있고, 결국 구하세요 하는 부분은 이쪽인데, ACB는 아까 이쪽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인 2세타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이쪽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건데, 삼각형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2세타로 잡았기 때문에 이쪽 각을 이제 여기가 90도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직각 90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각각 이런 식으로 이제 45도로 이등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B에 대한 정보는 이 B죠. 이제 이런 식으로 B가 두 개 있는 각도는 이제 파이 마이너스 이쪽 부분, 여기 평각이니까.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B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삼각형 PBA를 이제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그렸어요. 그래서 PBA에서 이제 이쪽 각에 대한 정보, 이쪽 각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세 내각의 합이 180도 파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모서리에 대한 정보는 이제 여기서 가져온 거죠. 이쪽 빗변의 길이가 4고 이쪽 각이 2세타이기 때문에 여기가 사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한 모서리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세 각에 대한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자 여기 그러니까 선분 PB 우리가 구해야 하는 상황이죠. 선분 PB에 대해서 마주보는 여기 특수각이 나와 있죠. 사인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각에 대한 마주보는 대각 이제 여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선분 PB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사인 4분의 파이는 이제 옆으로 이양돼서 넘어가면서 여기 있던 4하고 곱해져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코사인으로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문제 조건에서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코사인 세타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만 이쪽으로 이렇게 싹 이항을 시켜주면은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값이 이제 루트 10이라는 얘기죠. 그 말인 즉슨 이 부분, 그러니까 2 루트 2 사인 2세타의 값이 이제 루트 10이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답을 이제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내접원 단원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삼각형이 있고요. 거기 안에 이제 내접원이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을 때 원 바깥에 한 점에서 그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직각이 아니죠. 이제 이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제 똑같죠. 이렇게 그어보면 삼각형이 두 개가 합동이니까.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x로 잡았고요. 그다음 7-x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하나 만들잖아요. 이제 이쪽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x의 길이가 4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여기가 4, 4, 3, 3, 그 다음에 여기가 2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분할되는 선분들의 길이를 이렇게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 삼각형 ABP인데 삼각형 ABP가 이제 여기인데 이제 BP의 길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합니다. 먼저 삼각형 ABC 이렇게 큰 삼각형에서 이쪽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그냥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 각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림과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줬는데 이제 이등변 삼각형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길이가 같죠?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여기 꼭지각이 마주보는 이 대변을 세 조각을 내놨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뭐 2대1, 뭐 2대1 이런 식으로 내분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3등분점이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삼각형 PBQ인데요. 삼각형 PBQ가 이제 이 가운데 껴있는 이쪽 삼각형이고 거기에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 법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여기 세타 잡았고요. 네, 이때 이제 사인 세타 값을 유도해야 되는데 사인 세타 값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이제 이쪽 삼각형에서 이쪽 삼각형이죠. 여기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코사인 A 값을 먼저 구해줍니다. 이렇게 큰 삼각형을 기준으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쪽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아주고요. 다시 한 번 더 삼각형 ABP에서 코사인 법칙 이런 식으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쪽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아니까 선분 BP의 길이와 선분 BQ의 길이도 구해줄 수가 있는데 이때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도 이제 서로 같죠. 왜 그렇냐면 이제 삼각형 여기하고 삼각형 여기가 SAS 합동이기 때문에 이쪽 각이 또 끼인 각이 같고 그래서 합동이라서 여기하고 여기의 길이도 이렇게 서로 같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변의 길이를 다 구했기 때문에 여기는 1이라는 거 알고 있고 해서 이 가운데 끼인 각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값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값을 찾으면 이제 사인 세타 값을 유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세 변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주고 있죠.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대충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긴 변이 여기이기 때문에 선분 CA가 가장 길기 때문에 이쪽 B의 각이 가장 큰 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가장 큰 각, 여기 B의 각도가 이제 둔각삼각형 정도로 그려지는데 90도와 이제 120도 사이에 위치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삼각형의 모서리 결정 조건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따로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한번 보고 가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이렇게 작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조건은 반드시 필수로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삼각형 나왔다 그러면 이제 보고 가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유도해야겠죠. 이제 각도 B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 B를 코사인 법칙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B의 범위를 보시게 되면은 90도부터 120도인데요. 90도부터 120도가 이제 요 사이에 각도쯤 되는 건데, 이때 코사인 B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범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코사인 90도가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120도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때 여기 있는 식을 다음과 같은 부등식에 대입해서 이제 풀어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분 AB의 길이하고 CA의 길이를 줬습니다.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를 줬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뭐 조건을 줬는데, 외접원의 넓이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한번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얘하고 얘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분 BC의 길이, 이쪽 길이하고 이제 이쪽 각에 대한 정보를 유도를 해야 되죠. 외접원의 넓이가 이런 식으로 줬기 때문에 이제 대문자 R로 표현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에서 파이 약분해주고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런 값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이쪽 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인 B를 사인 법칙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 CA의 값이 이제 4죠. 그래서 이제 R 값은 여기서 구해놨고요. 사인 B의 값을 다음과 같이 이제 유도할 수 있겠고요. 코사인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 B를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곱근이다 보니까 여기에 표현에 오류가 조금 있네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 식은 코사인 제곱 B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인데, 이제 이때 이 값을 계산하면 여기가 이제 16분의 1이 돼서 코사인 제곱 B는 16분의 1이기 때문에 코사인 B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이러한 표현을 이제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조금 표현에 오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코사인 B의 값이 이제 이런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를 이제 이렇게 추려낼 수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두 개의 조건 중에 어느 하나가 이 삼각형을 이제 이등변으로 만드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이제 한번 분별을 해보시고 답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7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대각의 합은,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대각의 합은 이제 180도이기 때문에 하나를 세타라고 표현하면 나머지 하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선분을 하나 이렇게 추가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위아래로 두 개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 그런 삼각형에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BD의 길이가 뭔지는 몰라도 코사인 법칙을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이때 이 두 식을 이제 연립할 수가 있게 되고요. 참고로 이때 이 값은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립해서 코사인 세타 값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 값을 찾고 나면은 이제 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성질이죠.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이제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다. 이제 이성질을 이용해서 사인 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사인 값을 알고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각각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세 모서리의 길이를 다 이제 줬고요. 삼각형. 그다음 외접원의 중심에서 이제 반지름을 줬는데 이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이거의 넓이에요. 삼각형 OBC의 넓이이기 때문에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끼인 각도 알아야 되죠. 먼저 코사인 A 값을 구해 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익숙한 숫자가 하나 등장하게 돼서 A가 특수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쪽 각하고 이쪽 각은 이제 여기가 이제 중심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원주각이 되는 거죠. 호 BC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 BC에 대해서 중심각과 원주각인 상황에서 관계가 있죠. 이제 어떤 관계냐? 이제 이 원주각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중심각, 혹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의 절반이 원주각. 그래서 서로 2배 혹은 절반이 되는 관계죠. 여기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가. 그래서 여기가 6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60도니까 이제 여기 중심각은 120도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각도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인 법칙으로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특수 삼각형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2대 1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 여기가 60도, 여기가 60도. 뭐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도 구해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모서리에 대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리고 조건 가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을 줬는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비례식으로 바꾸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양변에 이제 곱하기 6분의 1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면 사인 B와 사인 C의 값이 이제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B고 이게 3대 4라고 해서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를 3대 2라고 이런 식으로 보는 상황에서 여기 길이를 줬기 때문에 여기를 6이라고 줘서 여기가 6, 여기가 4 이런 식으로 길이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보시게 되면은 사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 값이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사인 법칙으로 모든 모양들을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분모는 이제 소거가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값이 나오게 돼서 여기 알고 여기 아니까 여기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모서리의 길이를 이제 다 알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어느 한 각도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구하죠. 이제 코사인 A 값을 구한 다음에 그래서 사인 A 값을 유도해서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게 되죠. 아니면은 이제 헤론의 공식도 있죠. 헤론의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과정에 공식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아니고요. 헤론의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S라고 하는 이 소문자 S죠. 소문자 S라고 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소문자 S의 값은 둘레의 절반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S의 S-A, S-B, S-C에 대한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헤론의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세 모서리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는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그런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을 권장해요. 자, 그림과 같은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90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60도라서 여기가 30도.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2대 1대 루트 3인 어떤 특수 삼각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각형 내부의 점 어떤 P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쪽 부분들, 이제 이쪽 부분들에 대한 각도가 다 모두 같게끔 내부의 한 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AP와 BP의 제곱을 구하는 거고요. AP는 여기 있고 BP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한 점 P로부터 이렇게 이은 선분 모서리들을 소문자 XYZ로 표현을 했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먼저 넓이로 한번 접근을 할 거예요. 전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밑변 곱하기 높이 직각이니까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세 조각난 삼각형들의 합이 이렇다라고 해서 이제 세 개의 조각난 삼각형들을 모두 사인 세타가 들어가는 이런 넓이에 대한 표현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세타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각각 XY가 이런 식으로 XYZ가 포함돼서 식 정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 약분해주면은 어떤 식이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 이쪽 삼각형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세타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세타가 보면 또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하고 여기의 합이 90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의 합도 90도가 돼야 돼요. 따라서 여기가 90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여기가 직각이다 보니까 이 x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쪽 세타 값을 이용해서 빗변을 루트 3으로 봐가지고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삼각형 ABP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여기의 각도의 합이 지금 이만큼이 이제 60도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세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얘 더하기 얘 역시 이렇게 두 개도 60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 나머지 한 각은 이제 120도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120도에 1이기 때문에 세타와 y의 관계가 이제 다음과 같이 사인 법칙으로 봤을 때 특수각이라서 계산을 해서 y를 이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밑에 있는 삼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밑에 있는 삼각형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하고 여기의 각도의 합이 지금 이쪽 각도에서 30도가 나와야 되는데 세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 각도의 합도 60도가 아니라 여기하고 여기의 각이 30도를 만들어야 돼서 이쪽 각은 150도라는 거를 추론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150도에 대한 마주보는 대변 E와 Z와 세타의 마주보는 관계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Z도 다음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때 X, Y, Z를 모두 사인 값으로 표현을 하고 난 후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식에서 사인 세타를 유도할 수가 있겠고요. 이 사인 세타 값을 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거꾸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x와 y의 값을 구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제 길이가 2인 선분 AB라고 했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각각 1인 그런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가 있고, 그 다음에 표현이 독특하죠. 그래서 홀을 2등분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직각이라고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 가운데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선분 OB 위에 이제 선분 OB가 이제 반지름의 위인데요. 오른쪽 반지름의 이 점 P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줬어요. CP하고 PQ를 CP하고 PQ를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서로 같게 볼 수 있게끔 표현을 했고, 그
그 다음에 CD하고 CQ, CD하고 CQ죠. 네,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길이는 서로 길이가 같아야 되고, 이 빨간색 길이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같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죠. 이때 점 P가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C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사인 여기를 구하라고 하는데, COD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COD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이쪽 끼인 값을 세타로 잡았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을 해서 결국은 이 CD 길이가 관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CD 길이하고 CQ 길이가 서로 같다고 했기 때문에 CD의 길이는 CQ의 길이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해낼 수가 있는 상황에서 삼각형 PCQ로 넘어오게 되면은 삼각형 PCQ는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때 꼭지각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데 CPQ의 각도의 값이 최대로 벌어질 때가 이제 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점 P가 이제 OB를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 P가 이제 이 O 끝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P가 걸려 있는 상황이면은 이쪽 각이 최대한으로 벌어지는데, 그때 이 길이가 가장 길어질 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P가 이제 이 B 끝점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P가 B 끝점까지 오게 되면은 이쪽 각이 가장 작게 오므려질 때가 될 거고요. 그때 이 길이가 이제 가장 짧겠죠. 따라서 가장 길 때와 가장 작을 때의 값을 구해서 이제 선분 CQ의 최대 맥시멈하고 최소 미니멈을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이 값을 구해서 이 값의 범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 문제는 통상적으로 이런 조건이 나오면은 조금 다소 복잡하더라도 소문자에 대한, 그러니까 모서리에 대한 정보들로 다 바꿔주죠. 그래서 코사인 값들은 이런 식으로 코사인 법칙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인 값들은 이렇게 사인 법칙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약분이 되고요. 식이 정리가 돼요. 이게 양변에 이 A, B, C를 곱해서 이제 분모 이런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굉장히 이제 식이 좀 다소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상황은 이제 인수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수 정리를 위해서 어떤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A, B, C가 있는데 왜 A 제곱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냐라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으로 돌아가면은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차가 B 4제곱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고, C 같은 경우도 최고차가 C 4제곱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식을 전개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차수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제일 낮은 최고차가 가장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을 정리할 때가 가장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바로 보이게 되는데, 이때 문제 조건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0은 아니죠.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이 0이라는 얘기고, 피타고라스 성질을 만족시킨다는 거죠. 이제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같기 때문에 소문자 A가 가장 긴 모서리인 이런 삼각형을 그릴 수 있게 되겠고, 이때 선분 BC의 길이가 10이라고 하는 조건을 보게 되면은 선분 BC는 이제 소문자 A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길이의 빗변의 길이죠. 빗변의 길이가 10인 이런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릴 수 있는 거고, 그때 이제 뭐 이런 APC의 외접원, 뭐 그다음에 삼각형 BPC에 대한 외접원, 그 외접원에 이제 어떤 값을 줬는데, 삼각형 A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삼각형을 말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삼각형 BPC는 이제 이쪽 삼각형의 외접원을 얘기하는데, 넓이의 B가 이제 뭐 9대 16이다 이 얘기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비율을 주는 상황이고, 이때
이삼각형 같은 경우는 네, 여기가 보시면 이제 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각의 빗변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제 이 빗변의 길이가 곧 외접원의 지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k가 이제 여기가 2분의 k입니다. 2분의 k가 이제 반지름이 돼서 그냥 곧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을 하나 쓸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직각삼각형이 아니라서 그냥 통상적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사인 법칙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제 이쪽 값도 사인 값 잡고 마주보는 대변 k 잡아가지고 사인 법칙으로 표현한 외접원의 반지름이고 그래서 이제 불편한 이런 상수들은 k제곱도 이렇게 약분이 되게 돼서 이제 9대 16이라고 하는 이 비율 값을 이용해서 여기 하나 남아있는 변수 사인 b를 찾을 수가 있어요. 사인 b를 찾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아까 얘가 직각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여기 모든 길이를 다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